오늘 안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이제 배경은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컨테이너 선이 가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그 배경인데 제일 좋아하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자, 오늘은 일단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일본 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를 하나씩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도 편을 할 건데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이 되게 우리나라랑 가까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 반일 감정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이 흘리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치는 것도 많고 해서 좀 일본 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들 잘 들리시죠? 들리시고요. 그죠? 다들 잘 들리고요. 그 저는 이제 무역상인 실크로더고요. 저는 이제 코트라 중남미 무역과 이제 콜롬비아에서 지사화 사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이제 물건들을 이제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총 7개 중소기업 회사 제품들을 수출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CJ 대한통 글로벌 사업부를 입사해서 OCI 그룹, 또 요즈마, 이스라엘 기업인데요. 그러고 나서 GNI라는 데서 영업총괄 이사를 하고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는 이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회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대신에 직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바뀌었어도 제가 했던 일들은 동일해요. 다 해외 관련된 일들이에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진짜 13년째 하고 있어서 전문가라고 나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열심히 또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노하우나 이제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대표님들의 사업 시야를 좀 높여드리는 게 이제 저 실크로드와 그리고 1인 수출 수입 아카데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고요.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거고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본배로 1, 2를 하시면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늘 만약에 질문 시간에 질문을 알려주시고요. 제 실체를 또 보셔야 되니까 이건 제 회사입니다. 그린트리 네트워크스가 제 회사고 이제 수출 업무랑 수입 대행, 배송 대행지를 지금 해외 직구 쪽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창고가 있고 그다음 인도에도 창고가 있고 미국에도 창고가 있고 캐나다, 호주 이렇게 있고 이제 스페인도 지금 이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 거래처 공장도 있고 이건 제가 수출하는 것들. 사실 요게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를 제가 사진 찍어서 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1인 수출 수입 아카데미는 저희 기존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이 가능하도록 1대1 코칭을 해드리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시야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인사이트도 드리고요. 또 이제 다른 뭐 비즈니스 마인드 강의나 뭐 판매 강의, 그다음에 뭐 수익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강의들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평생 컨설팅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아, 이 실크로더랑 같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평생 컨설팅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근데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은 되게 우리한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이제 반일 감정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반한 감정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듣기는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반일 반함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정말 극으로 가거나 좀 감정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뭐다 싫어하고 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다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지 이제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좀 갈등이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을 보시면은 한국 식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요. 그리고 한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 소주, 과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뭐 매장도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일본이 좋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뭐 매체에서 다들 뭐 소싱하면 중국 소싱,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해외 소싱하고 그죠? 뭐 너무 중국 쪽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본도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게 있지만요.
근데 지금 국가계획을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가 10만이에요, 10만 면적이. 근데 일본이 37이에요. 그 3배, 3배 정도 크기고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대표님들이 그냥 이런 팩트만 보고 잘 생각해 보면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면은 우리나라 5천만 명한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에 1억 2천한테서 팔리면 더 회사가 성장을 하겠죠. 이게 놓치지 않는 부분이어야 되고 또 일본 자체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GDP도 되게 높습니다. 보시면은 GDP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인당 GDP 4만 불, 우리가 이제 3만 불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만큼의 그러니까 GDP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5천 불 정도가 됐을 때 이상일 때 수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팁이긴 한데 대표님들이 어떤 나라에 뭐 제품을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 그 GDP가 한 5천 불 정도 제 경험상 5천 불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바잉 파워가 있어요. 5천 불인데 4만 불, 뭐 우리나라 3만 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에는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고 또 그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경제가 좀 튼튼한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도 안정적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마이너스 4.83 경제 성장률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꾸준히 이 정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거나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 올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뭐 어제 뉴스는 보니까 이제 10,000명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천 명, 그죠? 10,000명 밑으로 떨어졌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2,000명, 뭐 3,000명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우리나라 인구 대비 또 일본의 어떤 확진자를 좀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차이 나는 것 같죠.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똑같죠. 뭐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제 서로 안 좋은 면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일본도 슬슬 코로나가 조금 올림픽 이후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제가 오늘인가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도 하고 규제를 많이 풀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경제도 많이 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FTA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도 자꾸 FTA 맺으러 막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 FTA를 맺으면은 관세가 굉장히 줄어요. 만약에 관세가 13%짜리 물건이 있다. 우리가 그거를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데 관세가 원래 있었는데 관세가 점차 줄거나 FTA 체결하고 발효가 됐을 때 0%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커피는 우리나라의 관세가 0%입니다. 근데 FTA가 콜롬비아랑 되기 전에는 그게 8%, 9%, 뭐 10%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FTA를 맺으면은 그 나라에서 보호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 빼고는 이제 물길을 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농산물 쪽으로 잘 안 여는 이유는 만약에 외국에 있는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이제 농업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뭐 우리가 만약에 수출을 해야 되는 자동차 같은 거를 근데 막 콜롬비아나 이런 데서 관세가 막 20%였는데 그게 0%가 된다면 우리는 수출하기는 좋죠. 이게 약간 트레이드를 하는데 이 기조를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FTA를 서로 맺다 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예를 들어서 칠레에다가도 수출을 하려면 칠레는 되게 수출이나 무역이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FTA를 굉장히 많이 맺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뭐 중국이랑 일본은 칠레랑 FTA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다. 그러면 관세가 만약에 13%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FTA는 어떻게 보면 운전으로 따지면 운전 면허증 정도. 그 나라에 수출하려면은 FTA가 되어 있어야만 좀 그나마 편하게 이제
그 음소거 다들 부탁드리고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FTA나 이런 뭐 EPA나 이런 게 협정이 지금 논의 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관세가 아직은 있습니다.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일단은 뭐 페루랑도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한중일 이것도 아직 교섭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꼭 중국 제품이 꼭 수입하기 좋고 수출하기 좋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출 및 수입을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수출하는 거 상위 10개국 보면 일본이 수출을 중국에 많이 하고 미국에 하고 대한민국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우리나라 3등. 일본에서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는데 1위 국가가 중국,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죠? 근데 수입은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4위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오늘 수업을 몰랐으면은, 강의를 몰랐으면은, 누군가는 열심히 지금 일본에다 수출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시야를 넓혀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잡혀있는 집계들은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게 뭐 일본의 어떤 큰 대기업에서 하는 게 뭐 절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삼성이라면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죠.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나라에다 수출하는데 뭐 반도체 금액이 반이고 나머지 반을 또 대기업 상위 몇 개가 쪼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많은 금액 중에서 0.1%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입을 할 수 있고요. 그죠? 일단 개방이고 수출은 그걸 볼 건데 일단 일본 사람들 소비 성향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이 있어요. 1억 2천. 그리고 아까 말했던 GDP가 1인당 GDP가 4만 불.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바잉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수출을 할 때 막 K-팝이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BTS 막 좋다고 하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가 있는데 K-팝을 좋아하는 애들이 10대야. 그죠? 그래서 막 그 TV에서 막 뉴스에서는 막 그 나라 국가 A 국가 10대들이 막 열광하는 게 보였어. 그래서 이거 K-팝 잘 될 것 같다. 그 나라에 내가 수출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대박이 안 나요. 왜? 10대들이 바잉 파워가 없거든.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K-팝 관련된 거를 물건을 팔려고 그랬는데 그 K-팝 관심 있는 사람이 10대고 10대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런 국가 같은 걸 볼 때 어 일단은 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GDP가 어떤지 뭐 그런 게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 물건이 수출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노년 인구가 많은지 젊은 인구가 많은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베트남 나중에 할 건데 베트남은 젊은 인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많은 데가 향후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역동적이죠. 그죠? 꿈틀꿈틀거리고 성장하고 그죠?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이런 데는 갈수록 인제 국가가 쇠퇴하는 거죠.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게 인제 고령화죠. 완전 초고령화. 우리보다 더 고령하다 보니까 여기는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기술직에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내가 일본에 이민을 가고 싶다." 아니면 "일본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일본 이민을 어떤 기술적 이민으로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일본의 노령 인구들이 많으니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노령 인구 관련된 제품을 수출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시장이 이미 일본 시장 자체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보다 정말 더 빠르게 앞서서 고령화가 되어 있는 일본 시장을 보면은 그 시장에서
한국에 없는 어떤 고령화 관련된 제품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미리 가지고 한국에 오시면은 또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리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가 가깝다 보니까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제 아는 대표님은 저랑 이제 와디즈를 할 때 정확히 말해서 김균환 대표님이에요. 김균환 대표님 예전에 성인 분유를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 갖고 왔고 제가 이제 와디즈를 했었는데 그 와디즈 할 때 이제 성인 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분유가 애들이 먹는 건데 일본에서는 성인이 먹는 분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다 건너 배 타고 가가지고 일본의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그걸 보고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제 성인 분유를 팔아서 와디즈에 잘 팔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코로나만 없으면은 솔직히 비행기 타도 뭐 금방 가지만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드럭스토어 같은 거 보고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좀 한 발 앞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일본 따라 우리나라가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계속 가는 추세를 보면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산업도 이제 옛날에 뭐 일본의 소니나 뭐 정말 굴지의 그런 대기업들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삼성한테 내주고 그죠? 또 삼성이 잘 하고 있지만 또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치고 올라오고 그죠? 이게 지금 바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일본이 가장 먼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또 쇠퇴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죠. 우리 항상 중간에 있는데 또 제가 또 경험한 건 뭐냐면 재밌는 게 이거는 확실해요. 어느 나라에 일본, 중국, 한국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나라에 접근하는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도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먼저 갔어. 가가지고 일구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되게 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일본인 기업이랑 막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또 부지런하시잖아요. 부지런하고 되게 엄청 또 열심히 하시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간은 해요. 항상. 그죠? 정말 부지런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막 눌러서 이겨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중국에서 물량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이고 거의 중국이 많이 먹죠. 그 나라를. 보통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되게 무서운 게 차이나타운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해외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물량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일본 기업이랑 한국 기업이 많이 치이기는 해요. 그죠?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의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일본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도 우리나라 포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처럼 데트로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 투자무역진흥공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관장님이랑 옛날에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일본 젊은이들은 도전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죠? 우리나라가 88만 원 세대가 나오기 전부터 일본에서는 그냥 편의점 알바하면서 지내는 젊은이들도 많고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또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는 되게 부지런한 이유가 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강대국 속에서 있는 것도 있고 나라가 조그마고 땅은 작고 자원은 없다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솔직히 내수 시장만 해도 1억 2천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 그러니까 굳이 젊은이들이 뭐 해외에 수출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일본 안에서 그냥 이렇게 편의점 알바라든 뭔가 알바를 해도 충분히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1인 가족들도 많고요. 그죠? 우리보다 더 앞에 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를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많이 일본이 그 옛날에 어떤 그 경제 대국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잃어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비가 양극화가 계속되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되니까 이제 소비자 상태가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품, 생필품 같은 거는 싼 거만 사려고 그러고
좀 내가 애착 있고 이런 건 높은 금액으로도 막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랑 또 비슷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마트 가면은 이제 무조건 싼 거, 그죠? 싼 거 사야 잘 산 거예요, 생필품은 뭔가, 그죠? 내가 똑같이 물티슈가 있으면은 8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800원짜리 사겠죠. 근데 또 만약에 내가 뭔가 지를 때는 플렉스 한단 말이죠, 젊은이들. 그런 게 일본에서도 되게 양극화가 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은 됐지만 여전히 그래도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플렉스를 많이 하는 상태였죠. 아까 말한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제 물건 소비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월라벨. 옛날에는 다들 뭐 아둥바둥 이렇게 벌어가지고 절약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일본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공연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거나 그런 데다가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쓰고요. 그죠? 그런 쪽으로 만약에 대표님들이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런 컨텐츠로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운동기구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수출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수출해 볼 수도 있고, 혹시나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그런 이제 월라벨이나 가치 소비 관련된 제품이 일본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발달된 게. 그거를 갖고 오면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죠. 뭐 제가 뭐 일본 편 드는 건 아닌데, 사실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서 많이 가고 있긴 해요. 제가 봐도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보면은 하여튼 약간 좀 저가를 많이 사는 것보다 이제는 뭔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 하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는 전자생거래가 많이 뜨는 거죠. 전자생거래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비슷해요. 전자생거래가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돼 있던 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전자상거래나 뭐 메타버스, 이따가 메타버스 말씀드릴 건데,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백화점에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백화점 그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도 살 수가 있어. 그걸 올해 3월에 런칭을 했어. 이세탄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앞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 상품에 대해서 저는 되게 우리나라 반한 감정이 심하니까 안 사겠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한국 상품들 좋아하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그 한국의 소주나 진로 같은 게 우리가 봤을 땐 사케인 거예요. 일본의 사케. 그러니까 되게 소주도 좋아하고, 그 일본에 가면은 뭐 소주 중에 뭐 자봉 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소주들이 있어. 그런 소주들도 뭐 이제 슈퍼마켓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과자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그 신라면, 그죠? 신라면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어떤 문화나 그다음에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물건들, 어떤 화장품, 어떤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수출하기는 굉장히 적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20년 동안 지금처럼 일본에다가 뭔가 제안하고 수출하기엔 참 좋은 날은 없다.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안다.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반한 감정 때문에 안 팔릴 거라 생각하지만 팔려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게 비즈니스 나중에 일본 사람들하고 하면은 좀 뭐냐면 이런 약간 일본은 그 고질라 영화도 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관료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되게 막 규칙적인 거 좋아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고 되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은 겉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뒤에서는 뭐 욕을 한다. 그냥 해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뒤에서는 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말하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정이 많다. 근데 너무 감성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해외에서 많이 들었다. 외국 사람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격식이나 그런 절차를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제안을 할 때도 뭐 카탈로그 회사 소개서라도 하나 이메일에 넣어가지고 보내야 되고, 회사의 홈페이지라도 있으면은 우리나라 회사에 그럼 더 신뢰가 더 많이 가요.
신뢰가 많이 하고 또 일본 생각보다 이렇게 막 선진국인데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물건을 만약에 일본에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는 쉽게 그 바이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죠? 차라리 그 바이어에게 문이 열린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명 일본 회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줘야지 그 일본 회사가 이 바이어한테 물건을 납품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어, 건너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어가 있는데 바이어가 거래하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좋은 거는 한 번 거래처라고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바꿔요. 그렇게 배신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거래처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건 장점이고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르고 우리에서 제가 되게 느꼈던 게 예전에 동양 사람들은 다 성향이 똑같더냐. 뭐 집단주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주의는 서양 사회, 집단주의는 뭐 이제 아시아 국가. 그래서 뭐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은 다 왠지 뭔가 집단을 되게 주의를 한다. 그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뭐 일단 마스크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고 보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인 것 같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숨기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3국이 좀 달라요. 수출하다 이런 얘기가 한데 자, 제가 이제 반환 감정이라 했는데 원래는 수출할 만한 건데 반환 감정이 잘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업체가 네이버 라인 그죠? 우리나라가 카카오톡을 쓰듯이 일본에서는 메신저로는 라인을 쓰고 있고 이 라인이 보시면은 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일본 연도별 주요 SNS 사용자 수, 일본 닐슨 디지털 주식가 있다는 거. 라인이 엄청나고 9년도로 가도 그죠? 그다음 트위터, 우리 트위터 잘 안 쓰죠.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데 여기 또 신기하게 또 트위터를 또 많이 써요. 그리고 독보적인 1위가 라인. 독보적인 1위 라인. 네이버 라인. 라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라인이 보시면 다 일본어죠.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 우리나라 네이버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앱 깔면은 이거 카카오톡처럼 돼 있어요. 카카오톡. 근데 이게 네이버 라인이라고. 라인 대단한 거. 네이버 주식을 더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요새 뭐 독과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지금 네이버 라인이 하는 서비스가 라인 공식 어카운트 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프로모션 스탬프 그죠? 포인트 뭐 애드 그죠? 그다음에 라인 광고가 타임라인에 활용한 광고 배포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건 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이버 광고처럼 그런 걸 하고 있고 라인 전단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디지털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 그죠? 그다음에 점포에 설치된 블루투스 베이컨 기능을 사용하고 라인 앱에서 캠페인 알림이나 쿠폰 등 정보를 배포 라인 팝 메디아 라인 스텝 스타트 점포의 스태프가 채팅 기능 메시지 비교를 통해 이용하여 온라인 접속을 가능한 스태프 개인의 실적을 데이터로 제공. 이렇게. 아무튼 뭔가 뭐 우리나라 네이버답게 이렇게 일본에서도 뭔가 이런 서비스 물건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광고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은 반한 감정 있으면은 일본 사람들 라인 쓰면 안 되는 건데 뭐 일본 사람들이 라인 안 쓰잖아요. 써요. 반한 감정이랑 물건 파는 상관없다는 게 또. 두 번째는 KF94 마스크. 그 일본에서 KF94 마스크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N95 마스크가 있고 한국에 KF94 마스크가 있는데 우선은 이 이제 코트라 도쿄무역관에서 긁어왔는데 보시면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KF94 마스크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32만 7천 달러로 세계 전체 수출액의 약 10.7%.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거지 10.7%가 일본으로 가고 한국에서 일본. 한국 전체 세계 10%.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우리나라 KF94가 전 세계로 가는데 10%가 일본으로 간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 정말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드럭스토어에 보면 KF94 이런 식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에서는 그 KF94가 보건용 마스크로 안 하고 이제 공산품 마스크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공산품 마스크로 팔려도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KF94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디자인도 예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보건 N95랑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들이 굉장히 KF94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는 왜 기계 제조를 안 하냐면은 결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황사가 심했죠. 황사가 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미 황사 마스크를 만들려고 기계 설비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사실 황사 영향을 많이 받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스크 같은 기계 설비가 없었고 막상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기계를 들여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너무 고가다 보니까 너무 고가라서 갖고 오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게 어떻게든 이게 뜨니까 막 기계를 막 어떻게든 중국에서 중고로 사가지고 막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막 되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려고 어떻게든 남이 이거 하면 이거 따라하고 저거 하면 저거 따라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의 수입을 하고 있어요. N95랑 KF94. 그리고 뭐 일본의 약간 조그만 제조사들, 그러니까 기계를 뭐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KF94 제품을 취급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은 한번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수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국내는 지금 마스크 값이 너무 떨어져요. 이거를 해외로 빼야 되는 거예요. 빼가지고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그 카페에 항상 모토가 뭐냐면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내 사업 돌파구가 보입니다. 국내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거죠. 이런 지금 국내에다가 KF94 마스크 팔리잖아요. 이런 거를 해외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게 부직포로 등록되는 행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런 진로 소주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심지어 신라면, 그죠? 신라면도 잘 팔린대요. 잘 팔리고 그리고 농심 신라면. 그러면 이제 식품 쪽으로 뭔가 내가 제조를 하거나 그죠? 뭔가 아니면 제조사는 아니지만 판매를 하고 있으면 한번 그 제조사에다 내가 한번 수출 한번 해보겠다 일본에다가 그래서 수출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좀 분석을 한 건데 일본도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하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밖에서 외식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밀키트.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밀키트 시장이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떴다가 조금 주춤한 게 밀키트라는 게 정말 그냥 내가 집에서 그 재료만 그냥 다 섞어서 뜨면은 마치 음식점에서 아니 요리사가 만든 것처럼 그 맛이 나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생각보다 이게 그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기대했던 밀키트에 대한 것보다는 많이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이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밀키트 쪽으로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꼭 일본 쪽은 문을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출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코트라에다가 문의를 해보셔도 돼요. 1차적으로. 뭐 일본 쪽 수출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바이코리아라고 나중에 또 강의 드릴 건데 일본 바이어가 이제 코트라에 가가지고 이런 거 한국에서 사고 싶은데 찾아줘라고 했는 내용들이에요. 뭐 반려견 옷, 차량용 방향제, 어망, 그죠? 이런 것들, 초코파이, 잘 심상치 않죠. 그죠? 초코파이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이 생각보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좋은 스낵 과자, 안경테. 안경테는 대구 쪽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경테, 저희가 이거 안경테가 대구 공장에서 만든 건데 그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가격은 싸고. 그래서 안경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가격도 싸. 안경테 같은 거.
이렇게 그 생각보다 일본에 우리가 수출할 것도 많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꼭 수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말하다 보니까 말하거든요. 자, 그거 이제 수입 쪽인데 그 일본 내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본에서 갖고 있을 만한 거, 이제 대형 마트가 이제 이온 몰이 있고 라이프라는 슈퍼마켓이 있고 이제 그죠? 이토요카도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게 이세탄 백화점.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가 전 세계에서 단일 백화점 매출 1위예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팔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데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 코스트코 양재점이 제가 알기로 아시아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코 양재점만 들어가도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마진 때문에 힘든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새롭게 한 건데 이세탄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우리 메타버스 하잖아요. 이거 이세탄 그룹이 이걸 그냥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전 메타버스 그러면 뭔가 약간 이런 게 되겠어 막 그랬거든요. 항상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아바타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회의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되겠어? 그거랑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리니지 게임이랑 뭐가 다르지? 약간 좀 불신했어요. 이거 왜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새로운 기술주를 넣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기술이라는 게 언제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3D 프린터 옛날에 확 올라갔다 확 죽었죠. 그런데 이거는 좀 되게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이게 REV 월드라 그래서 이세탄 백화점 그룹이 만든 건데 이세탄 백화점을 그대로 메타버스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표님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이모티콘에서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생긴 백화점이라. 그래서 물건도 다 있어요. 그 물건을 클릭하면 물건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살 수도 있어. 전자상거래까지 되게 돼. 와, 진짜 이거 보고 되게 센세이션이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그죠? 이게 뭐 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굳이 면세점을 안 가도 내가 면세점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물건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지. 대박. 이게 되게 센세이션이에요.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향후에 네이버 스토어팜도 메타버스식으로 만들면은 내 제품을 여기다 올려놓고 내 가게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물건을 클릭을 하면은 이 물건을 보고 뭐 사진을 보고 뭐 3D 영상을 보고 손님들이 보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향후에. 지금 우리가 2D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하는 게 거의 2D죠, 2D. 약간 좀 이렇게 이런 3D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또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좀 앞서간다 항상 뭔가가. 그죠? 그래서 뭔가 런칭하고 가져올 게 많다. 정말 뭔가 특히 고령화가 심하니까 고령화 관련된 제품이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건데 거기서 갖고 올 게 많다.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어요. 멘붕이었어요. 멘붕.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여기는 알고 있었지만 돈키호테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방금 오신 분. 그래서 돈키호테가 한국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아서 돈키호테가 한국말로 되어 있고 이 돈키호테가 옛날에 그 어디냐 삐에로 쇼핑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 삐에로 쇼핑이 이제 돈키호테 따라한 거죠. 돈키호테. 그죠? 이것도 예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망했지만은 이제 대기업에서 돈키호테 따라해가지고 돈키호테 이렇게 막 상품 많이 이렇게 진열한 거, 그 삐에로 쇼핑으로 해가지고 따라왔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정세에 안 맞아가지고 망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진짜 정말 물건들 잘 보면은 일본에서 옛날에 70몇 년도에 하던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서 더 개발해가지고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라면 스프도 일본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뭔가 한국에 한 5년이나 3년에서 5년을 앞지를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가 있다. 또 한번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거나 시간이 되면 한번 건너가셔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우니까 뭐 비행기 값도 많이 안 나오니까 꼭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마르쇼프라는 마켓도 있고 이런 슈퍼마켓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일본에 유명한 게 동전 파스는 옛날부터 중요해. 파스 동전까지 생겨가지고 되게 선물로 많이 갖고 왔었고, 내가 또 센세이션으로 봤던 게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이런 거 사고, 그죠? 일본 새우깡 에비센. 이게 에비센이라는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브랜드. 뭐 이런 것도 한국에 많이 팔리고 있고, 일본 과자류도 한번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돈코츠 라멘. 그죠? 이런 것들 한국에 없는 것들. 897개나 팔렸어요, 우리 또. 그죠?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깝잖아요. 이런 것도 아시면 이런 것도 해외 직구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와, 라면. 일본 컵라면. 닛산 컵누들 도미, 와, 9999. 그죠? 이런 거. 아까 보였던 컵라면. 이렇게 되게 음식들도 생각보다 많이 넣어요. 무슨 맨날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일본에서 뭐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뭐 한국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먹는 사람이 있네, 한국에도. 그러니까 너무 그 뉴스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우리 감정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한데,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죠. 뭔가 방사능이 오염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래서 배척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조사를 다 해봐야 돼.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나라마다 좀 이렇게 제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죠. 스타벅스를 전 세계 스타벅스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내가 해외 직구로 갖고 오는 거죠. 스타벅스 몰을 하나 만들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또 가격이 좀 있으니까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스타벅스. 특히 스타벅스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없는 스타벅스 굿즈를 해외에서 가지고 오면은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로고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요런 것도 한번, 요런 건 어느 나라든지 다 적용이 돼요. 요건 좀 그렇다고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님들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이런 드럭스토어. 일본은 약국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의약품을 파는 약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국에 있는 약과 그 조제실이 있는 거 있으면서 이제 다른 뭐 생필품도 파는 드럭스토어 형태가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런 게 이제 여기 보면 사포로나 마츠스노나 이렇게 뭐냐 웰시아, 픽케어, 그다음에 에인즈 트러플 드러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여기 되게 물건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건너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제품 뒷면에는 이제 제조사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좀 한국에다가 뭐 수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OEM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한번 일본에 만약 혹시라도 갈 수 있으면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인데,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유명한 데는 일단 아마존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고, 그 다음에 라쿠텐. 그래서 야후도 있긴 해. 야후는 많이 주고, 라쿠텐이랑 아마존이 있는데,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 좀 유명해지면서 달고나 세트가 좀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짜왕 베스트셀러로 있고, 그다음 콤부차 이게 엄청나게 또 이제 엄청나게는 않네요. 근데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항상 보면은 이거를 직접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그러면 일본 아마존에 그 가입해가지고 아마존 셀러로 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내가 하고 라쿠텐에도 가입을 해서 내가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차라리 내가 일본에 있는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바이어가 아마존이랑 라쿠텐 링크가 있고 회원 아이디로 되어 있는 판매자로 그 사람 통해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 많이 줄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라쿠텐에 제가 예전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니까 월 회비가 대충 한 7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월이 아니라 연. 아마존도 하려면 월 48불인가 42불인가 내야 되는 것처럼 라쿠텐도 내가 판매자로 뭘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내가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적자나는 거죠. 근데 일본 기업이 만약 라쿠텐 하는 일본 기업이 있다. 다른 제품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내 제품을 수출하는 거죠. 그 라쿠텐에 그럼 그 기업이 올리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쇼핑 리스트인데 제가 항상 그 가장 쉬운 방법이 항상 제가 네이버에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뭐 국가 치고 쇼핑 이렇게 하면 터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사람들 블로그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블로그에 막 올려놨어요. 막 일본 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샤프 쇼핑 리스트 뭐 해서. 근데 이걸 하나씩 하다 보려면 빡세니까 그냥 이미지로 그냥 딱 긁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뭐가 잘 팔리는지 이런 거 많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보셨죠? 이게 동전 파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색깔만 볼게요. 요 색깔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건 올리브영이 팔고 여기 아마 시세에도 폼클렌징 같은데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해외 소싱을 한다면은 실패를 안 하려면 한국인들이 그 해당 국가에 갔을 때 항상 사오는 제품인데 이게 아직 국내에 안 들어온 제품이 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런 제품을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확인해. 내가 만약에 이거 지금 시세이도 폼클렌징 가져오려고 수입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마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갖고 오기도 힘들겠지만은 만약 갖고 왔다고 치면은 망하는 거죠. 펑펑. 리스트로 해가지고는 좋은 제품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롯데가 또 일본, 한국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다 일본 제품들이 막 이런 생필품들은 한국에 이미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약발이 먹히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게가 있는데 이런 식료품 가게도 한번 가보시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일본 식료품 가게 우리나라 거같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일본 같은 경우 원래는 일본어로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본어로. 일본어로 포장지를 바꿔야 돼. 아까 그 신라면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일본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일부러 일본어로 쓰지만 이렇게 한국어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어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해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이 뭔가 물건을 뭐 해외 직구든 소싱으로 갖고 오든지 그것은 다 하나의 방법인 거죠. 중요한 건 물건을 찾아야 돼요. 내가 네이버 스토커한테 오픈마켓 팔고 해야 되는데 네이버 해외 직구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 가시면은 국가별로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일본이 있어요. 일본을 클릭하고 최신순 말고 인기순. 그러면 여지연이 센카고는 죄송해요. 이쉐도가 아니죠. 센카가. 아무튼 이게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런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이게 영국 브랜드인가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싼가 봐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라. 뭔가 그래서 해외 직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직구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보는데 이런 거 많이 보죠 도쿄 바나나 그런 것들 신발들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이건 너무 적어 그래도 한 4자릿수 이상 5자릿수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거예요. 이게 너무 유명하다고 이거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여기 네이버 해외 직구로 와서 인사이트를 받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게 그냥 직구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죠. 자, 일본 클라우드 펀딩. 이거는 이제 배대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해외 직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일본 통해서 그 직구 쪽 하시는 분들 계시죠. 중국 하지 마시고 일본 배대지 치면 배대지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다만 어, 저도 예전에 일본 쪽에 저는 배대지를 깔려고 그랬거든요. 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그, 비행편 결항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 한국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행기 결항도 많고, 이제 지연도 많다 보니까, 요런 게 조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조금 리스크예요. 근데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면 해외 직구를 그 배대지 업체 연락을 하고, 이제 뭐, 중량당 그 가격 알아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되게 좋은 게 마쿠아케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우리나라의 와디즈, 일본의 와디즈. 이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쿠아케. 자, 마쿠아케를 가면 자, 이런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결국은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제품이 있는데 뭔가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펀딩을 통해서 우선은 펀딩을 통해서 그 리워드를 올려가지고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특징이 되게 우리랑 정서가 안 맞는 제품도 많은데 가만히 잘 찾아보면 정말 엄청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또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이드 재팬. 메이드 인 재팬. 한국어 번역. 이래서 그런데 되게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화이트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따뜻하고 체인 없는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 아 체인이 없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뛰어난 AI 기능 자동 어시스트, 휴대용 자유자재 이런 거를 해외 직구로 갖고 오면 잘 되지 않을까요? 좀 가격도 비싸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에도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접는 것도 간단하고 뭔가 특이하고 헬멧 최신 아이템 고기능 뭐 헬멧도 있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전동 스쿠터 많이 갖고 오거든요. 요새는 너무 해외 직구도 싼 거 하면은 그 1,000원짜리 갖고 와서 100원 남겨서 뭐 하겠어. 100원짜리 마진 100원 남아가지고 그거 100개 팔면은 만 원이네요. 마진 100개 파는데 만 원. 이런 거 하나 팔면은 그래도 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되니까 마진이. 근데 이게 지금 마쿠아케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저라면은 홍보할 때 이거는 일본의 클라우드 펀딩에서 역대급으로 팔린 자전거다. 3,500만 엔을 팔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거죠. 잘 찾아보면은 되게 견본을 이렇게 영원히 설치할 수 있는 순환형 식물 재배 냄비 뭐 이런 거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나온 업체들은 되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한국에다가 수입해준다 그러면은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와디즈 펀딩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제가 와디즈 펀딩한 물건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물건 안 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일본에 수출도 못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면 마쿠아케를 차라리 들어가셔가지고 갖고 오는 이제 여기는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와디즈 있죠. 우리나라 수출의 방법인데 이건 또 새로운 건데 와디즈에 있는 물건을 일본 마쿠아케에다 올리는 거죠. 제가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마쿠아케 이제 사이트 일본에 제 바이어가 있으니까 바이어한테 야 마쿠아케 너 해라. 그 내가 한국에 있는 와디즈에 있는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일본 마쿠아케만 올리는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한번 짜보자. 그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그런 거 못하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무슨 아마존 올려야 되고, 뭐 스마트 스토어 파면 되고, 블로그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마쿠아케는 꼭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대표님들이 수입을 하고 싶은데 어렵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수입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준 것 중에서 이런 거. 유리 밀폐 용기인데 그냥 열자마자 이런 게 달려가지고 그냥 바로 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밀폐 용기 뚜껑 열었는데 그거 다시 퍼서 접시에 넣으려면은 뭐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잖아요. 젓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젓가락이 달려있어요. 뭐 이런 신박템. 그죠? 그렇게 신박하진 않지만, 생각하지 못했어요. 발상이죠. 넙치 근육을 자그 42.5도 먼저 넣어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갑과 스마트폰 없이도 반지형으로 결제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고. 마쿠아케코가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제 대표님들 위해서, 사랑하는 대표님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일본 전시회. 제가 전시회에서도 이제 소싱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괜찮은 전시회는 라이프 스타일 윅 전시회라는 오사카에서 하는 거, 도쿄 건강 뷰티 전시회가 있는데 이 자료 제가 다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거를 링크를 클릭해 뜨면은 짜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다 참석했던 업체예요. 이 클릭을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뭐 만드는 업체. 그래서 찾아보면은 괜찮은 게 있으면은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투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쭉쭉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해외 공장 찾기 이런 것도 강의를 할 건데 중요한 거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만약에 메가쇼 우리나라의 메가쇼라는데 전시회를 간다면 어느 회사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부스가 2개를 쓰는데 돈이 많은 데는 부스를 많이 2개를 쓰겠죠. 아니면 뭐 도면도가 있어.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이렇게 뭔가 뭐 부스를 많이 쓰네 아니면 큰 부스를 쓰네 이러면은 여기는 큰 회사다. 그러면 제품들이 좋은 게 많을 거다.
여기다가 접촉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야겠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 출장 안 가고 수입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열심히 찾은 게 요 2개. 그 다음에 마쿠학계. 여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수출하고 싶은 대표님들 계시면 뭐 식품이나 뭐 위생용품, 주방용품 이런 거 잘 나가요. 그래서 뭐 화장품도 도전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케이팝이나 이런 게 많이 무르익고 또 일본도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그런 화장품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 문제만. 우리나라에서 되게 팔기 어려운 식품이나 식품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일본 사람한테는 그 굉장히 매력적인 식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된장으로 만든 어떤 게 있다. 또 뭐 발효식품이다. 뭐 이런 거 일본에 팔았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여러 개 업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저리주로 많이 떠들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놓겠습니다.